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김장 배추 정식 후 40일이 배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과 추비하기, 병충해 방제와 부족한 영양 보충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김장 배추, 김장무 10월 중순 잘 가꾸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김장무 수확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와 무를 수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장성이 강한 배추와 무를 수확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를 만들기 위해 수확 예정일 2, 3주 전부터 물주기와 비료 주는 것을 일체 끊어야 합니다. 배추를 크게 가꾸겠다는 욕심으로 수확 때까지 물과 비료를 주면 배추가 계속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가꾼 배추는 수분이 많아 맛이 없습니다. 김치를 담으면 물이 많이 생기며 맛도 없고 쉽게 씌어지게 됩니다. 토양에 수분이 많은 땅은 3주 전부터, 그리고 물이 쉽게 건조해지는 마사토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부터 일체 물과 비료 주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첫 추비는 복합비료 3분의 2, 요소비료 3분의 1을 주고 다음부터는 복합비료만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합비료에는 질소 21%, 인산 17%, 칼리 17% 등이 들어있어 배추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요소를 계속 주면 과잉 성장하기 때문에 물원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쉽게 무너지고 맛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장성이 강한 김장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확 예정일 2, 3주 전부터 일체 물주기와 거름주기를 끊어야 합니다. 중부지방을 예를 든다면 11월 중순이 수확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배추가 수확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토양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식 후 70일 전후에 배추의 결구를 위에서 눌러보아 약 1, 2cm 정도 들어가면 속이 꽉 차지 않아 먹기에 좋은 배추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 팔지 않는다면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에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 수확을 미루려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추를 묶어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묶지 않는 것이 좋으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이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시에 수확하는 분들에게는 묶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배추는 묶지 않고 잎이 넓게 퍼진 상태에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광합성 작용을 하여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잘 자라며 맛있는 배추를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 수확을 하지 않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김장을 늦춰야겠다는 분은 추위가 오기 전에 배추를 묶어 주어야 합니다. 배추는 추위에 강한 편입니다. 영하 3도까지도 견딥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배추 속에 찬 기운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멈추고 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묶어주면 이러한 현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를 벗어난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초봄에 주말 농장 단지에서 땅을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을 하십시오. 근처에 산이나 건물이 있어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에 그늘이 진다면 하루 종일 햇빛 받는 곳보다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농장이나 텃밭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땅을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와 식물은 똑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 영양소가 거름과 수분과 그리고 햇빛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햇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올처럼 긴 장마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 상추와 같은 채소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광합성 작용을 하여 얻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도 약하게 자라면서 금방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런 환경이 되면 식물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빨리 종족 번식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여 꽃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햇빛과 모든 조건이 맞으면 식물은 한없이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다시 배추 묵느냐 묵지 않느냐로 돌아오겠습니다. 배추를 묵었다고 모든 것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기상청 날씨를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11월이 되면 날씨가 요동을 칠 때가 많습니다.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으면 비닐로 덮어줘야 합니다. 미처 비닐을 덮지 못하여 끝이 얼었다면 바로 수확하지 마시고 며칠 그대로 두었다가 날씨가 풀려 얼었던 배추가 녹으면 그때 수확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먹는 배추는 통이 너무 크면 좋지 않습니다. 통이 크면 줄기가 굵고 두꺼워 맛이 없습니다. 집에서 먹을 배추라면 중간 크기가 제일 좋습니다. 중간 크기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격 조절이 중요합니다.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큰 배추를 수확하기 위하여 40cm 이상 간격을 띄우기도 합니다. 중간 크기는 30에서 35cm 정도면 맛있고 먹기 좋은 배추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하는 날은 비온 다음 날이나 습기가 많은 아침태를 피하고 날씨가 좋은 오후에 하면 좋습니다. 수확 시기를 12월이나 더 늦추기를 원한다면 보온 덮개를 덮어두고 순차적으로 적당량을 수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장무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적당한 거름과 솎아주기, 병해충 방제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가 발화하여 20일 정도 되면 한 뼘 이상 자라게 됩니다. 이때 무도 물을 가장 많이 먹는 시기입니다. 배추처럼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비도 15일 간격으로 2번 정도 줘야 합니다. 무도 배추처럼 수확 3주 전부터 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무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간격을 크게 띄워야 합니다. 최소 30cm 이상 띄워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탐스러운 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도 무잎을 따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무잎을 따주지 않는 것이 좋으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무잎을 제거해 줘야 무잎으로 가는 영양분을 줄여 뿌리가 빨리 성장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잎을 계속 남겨두어야 그 잎에서 광합성을 작용하여 무가 튼튼하게 잘 자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은 후자입니다. 잎을 제거하여 뿌리에 영양을 더 많이 보내는 것보다 광합성 작용을 하여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는 것이 훨씬 튼튼하고 맛있는 무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두면 무나 모든 식물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필요 없는 잎에 영양이 많이 빼앗기면 노란 잎으로 변하면서 줄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는 배추에 비해서 추위에 약한 편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무가 얼면 바람든 무가 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할 때 무청을 말리기 좋게 하기 위하여 무를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무에 균이 들어가서 쉽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 저장은 땅속에 제일 좋습니다. 집 가까이 양지 바른 곳에 묻을 곳이 있다면 항아리 같은 것을 묻어두고 그곳에 저장을 하게 되면 금방 밭에서 캔 무처럼 싱싱한 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김장무 수확 시 잘 관리하기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 배추, 김장무 수확 단계에서 잘 관리하여 좋은 배추와 좋은 무를 생산하여 맛있는 김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